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을 백선혜입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성공적인 투자 전략과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을지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구조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유정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오늘 오후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오후장을 알아보려면 미국 시장 역시 조금 알아봐야겠는데요. 3일 연휴 동안에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 빅테크 실적 호조가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들이 있는데요. 애플부터 시작해서 모든 빅테크 실적들이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가이던스 차이에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 자체가 조금 양호한 편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 전망치 자체도 조금 높아진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예상치를 대폭 상회한 고용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예상치 상회의 결과가 현재 13개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강세 마감하면서 나스닥은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이렇게 미국 시장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수 대비해서 상승 종목 수의 개수가 조금 더 많은 오랜만에 이런 시장이었는데요. 다만 10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부담을 끼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은 있습니다. 일단 흑해 곡물 협정 이슈로 식량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흑해 곡물 협정이 오는 18일에 만료될 예정일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외신에 따르면요. 지난 5월 4일 튀르키예 의회에서 진행된 협상 중에 우크라이나 의원이 러시아 관리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전해진 소식이 있고요. 또 지난 6일에는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트위터에 화염에 휩싸인 이 도시 영상을 올리면서 러시아 바흐무트 비점령 지역에 백림탄을 사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설탕 이슈인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올해 4월 세계 설탕 가격 지수가 지난 1월에 비해서 27.9% 이상 상승을 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1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합적인 식량 사료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대한제당, 한일사료, 한탑, 삼스토리, 고려산업 이렇게 식량 사료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애플의 호실적 발표 또한 시장에 조금 영향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고용지표 호조를 불렀었고 애플 실적 또한 정말 잘 나왔는데 이런 소식 속에서 삼성전자라든지 FST,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IT 업종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지금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오후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스닥 시장이 조금 하락세가 잠잠해지고 반등하면서 마무리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훈풍을 우리 시장 그대로 받으면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양대 시장이 등락을 조금은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급락하는 종목들 한번 2시 30분을 기준으로 급락하는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인데요. 29%대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탈모 완화 화장품인 코스메르나의 글로벌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음봉을 길게 그리면서 급락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페라이트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삼화전자입니다. 삼화전자 주가 양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장에서는 26%대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연출을 하다가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역시나 다음 종목인 삼화전기 역시도 페라이트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25%대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삼화전기와 삼화전자 비슷한 양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GNC 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다가 오늘 장에서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대 급락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한번 투자 전략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지난 4일에는 주권 매매 거리가 정지가 해제됐습니다. 그날 당시에 급등하다가 또 오늘은 빠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다른 종목 궁금한 사항들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과 함께 도움 말씀 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종목 상담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급락하는 종목들 첫 번째 종목부터 심층적인 전략을 짜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화전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테슬라의 페라이트 사용 기대감에 급등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페라이트 거품이 꺼진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동안 이 시장에서 정말 핫했던 테마죠. 이 페라이트인데 사실 페라이트가 이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칠까라는 생각을 줄곧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결국에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삼화전자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삼화전자는 자동차 전장 부품인 이 페라이트 코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페라이트 사업 자체가 페라이트 코어 그리고 NPC 코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이 페라이트가 올랐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테슬라가 히토류 대체품으로 페라이트 사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소식에 지난달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었던 테마죠. 삼화전자뿐만 아니라 페라이트 관련주들은 사실 연일 급등세를 조금 보였었는데 삼화전자는 유독 조금 시가총액이 작았던 종목이라서 더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바닥에서 이미 300% 이상의 급등을 보이고요. 오늘은 사실 급등 후에 1차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페라이트 이슈 자체가 조금 잠잠해진 부분들도 있는데 이 테슬라와 관련한 이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삼화전자 자체 기업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자체를 봤을 때는 1차적인 조정이라서 쉬었다가 한 번에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바닥에서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라서 사실 부담이 조금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군다나 이 삼화전자는요. 투자 경고 종목이 이미 됐었고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투자 경고로 인해서 한 번 거래 정지가 됐었다가 다시 거래 재개가 되면서 한 번 더 급등을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투자 경고를 달고 있는 종목들은요.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고점에서는 계속해서 분할 매도로 조금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지금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3,000원 했었던 종목이 13,850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많은 물량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쏟아지고 있는 중이니 이런 종목들은 저는 항상 조심하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삼화전자의 경우는 9,7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페라이트 관련주들 지금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고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혹은 지금은 분할 매도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삼화전자 같은 종목들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제가 대본을 작성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가가 더 많이 빠진 거의 하한가에 근접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 페라이트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페라이트를 썼을 때 이 기업이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런 옥석 가리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뭐 이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시장에 선도해 나가는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무 상태라든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편도 아니고요. 따라서 이렇게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은 고가권에서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지금 구간에서 빠르게 조금 탈출하시고 수익이든 손해든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하시기를 조금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에서라도 저는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삼화전자를 추후에 내가 재접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한 9,000원 구간까지 조금 내려왔을 때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9,000원까지 한번 눌렸을 때 그때 다시 재접근을 하시고 그때 재접근 하셨다면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8,000원 선 잡으면서 조금 타이트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전자의 경우에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도 지정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보유자분들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일단은 현재가에서라도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내주셨고요. 앞으로 재접근을 한다면 매수가는 9,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해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1,500원, 손절 라인 8,000원까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면요. 바이오니아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2의 셀트리온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하락을 하는 만큼 더욱더 투자자분들께서 근심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바이오니아, 탈모로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바이오니아가 세계 첫 리보핵산 기반의 탈모 완화 화장품 코스메리나의 재료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코스메리나가 뭐냐면요. 유전 물질인 이 RNA 기반의 탈모 완화 화장품입니다. 지난 해에 이 피부 사용 제품에 대한 글로벌 안정성 효능 평가 업체인 독일 더마테스트로부터 안정성 최고 등급인 엑설런트 5스타를 받았던 이력도 있습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은요. 이 RNA 기반의 탈모 완화 화장품으로는 세계 최초 유럽연합과 영국 화장품 인증 포털에 등록을 해서 유럽 전역에 판매할 수 있다는 이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바이오니아 역시 주가가 고공행진했었습니다.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연일 달성을 하면서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하한가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차트적으로 보면요. 21년 9월에 98,000원을 넘겼었던 종목이 거의 1년 반 가까이 내리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코스메르나 탈모 이슈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나왔지만 기술적으로 이게 7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이 앞에 이 기술적으로 사익 실현 매도 물량이 조금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바이오니아가 크게 빠지는 가시적인 뉴스는 없지만 조금 복합적인 이슈로 조금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공매도 잔고 금액이 조금 증가한 부분들도 있고요. 현재 신용 물량 자체가 9% 정도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바이오니아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이 1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봤을 때 신용이 9%대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신용잔고가 조금 높은 기업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시장이 빠지거나 아니면 종목들이 급락이 나올 때 반대 매매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이 종목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이오니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조금 많이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코스메리나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조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가격 전략을 추후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우리 가격 전략 우리 아나운서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코스메르나 재료가 아예 소멸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보유자분들께서는 급락하는 만큼 불안하실 텐데요. 어떻게 가격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게 현재가를 보시면요. 51,300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2시 반 기점으로 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심이 조금 불안해지고 시장 상황 역시 조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더 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최근에는 크게 빠졌던 종목들이 다음날 다시 한번 크게 상승 탄력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런 종목들의 패턴들을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1차적인 조정이라고 조금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바이오니아가 만약에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 잘 지지를 해준 뒤에 47,000원까지 한 번 더 눌러준다라고 하면 47,000원까지는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잘 버텨주다가 한 번 더 47,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해주시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단가 조절을 잘 했다라고 하신다면 목표가는 지난 양봉 기준으로 했을 때 65,000원 정도를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45,000원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에 버티자라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이 코스메르나 이유인데요. 코스메르나가 이 아마존 출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마존 영국과 독일에 등록을 완료를 한 상태고요. 또 지금 수출 통관 프로세스를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이 아마존 출고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초에는 초도 물량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조금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달에 이 바이오니아와 관련한 이 코스메르나 이 아마존 이슈가 한 번 더 뛰어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바이오니아는 만약에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일단은 조금 버티자. 그런데 47,000원까지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니아는 코스메르다가 아마존에 출고한다라는 모멘텀은 남아있는 만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47,000원 정도에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65,000원, 손절 라인은 4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GNC 에너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투심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오가스와 관련된 기업인데 오늘은 좀 저가 매수로 기회 잡아도 될까요? 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의무화 재료로 상한가를 갔었던 기업입니다. 4월 말에 갔는데요. 이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뭐냐면요. 가축 분뇨,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가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을 해야 한다라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말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하고 나서 이번 달 말에 발표된 하위 법령안에 따르면 공공 의무 생산자가 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에는 80%까지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오가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GNC 에너지가 조금 대장주로 움직였던 건 뭐냐면요. 상장사 중에서 유일한 바이오가스 전후 처리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이슈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 지난 거래일이죠. 5월 4일에 한 번 더 이슈가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던 이력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요. 이 GNC 에너지뿐만 아니라 같이 급등을 했었던 에코바이오 또한 14% 이상의 하락세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바이오가스가 재료 소멸로 보여졌다고 봐도 조금 무방한데요. 이렇게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 조금 봐야 할 건요. 지금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도 조금 지정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주의라든지 투자 경고, 이 공시가 나온다고 해도 탄력적인 종목들이 있지만 일단 오늘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딱지를 달기도 했고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면서 수심이 상당히 위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 바이오가스 대장주로 조금 움직였었는데 오늘 투자주의 종목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크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밸류적으로 봤을 땐요. 이 GNC 에너지가 사실 아직도 저는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바이오가스 이슈 자체가 재료 소멸로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기술력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여기서 잘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전국 10곳에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친환경 에너지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메리가스 발전 설비 국산화 연구에 참여해서 현재 국산화하고 안정화 단계까지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이렇게 연구 단계부터 설치된 설비 같은 경우에는요.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력이 이미 검증된 기업이죠. 따라서 지금 4월이나 5월에 들어왔던 이런 강한 거래량으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가가 5천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추가 매수 가격을 조금 잡아드리자면 4,750원까지 만약에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비중학대 또한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이런 기업들은 목표가 조금 타이트하게 보신다면 전 고점인 5,500원 정도 잡아주시고요. 손절가는 4,400원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훌륭하게 GNC 에너지 종목 같은 거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검증이 된 기업인 만큼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매수를 한다면 4,750원 선에서 비중을 좀 확대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5,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4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조할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지금까지 S인베스트인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먼저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략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네. 본부장님께서 시장을 정말 잘 보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종목을 공략하셨더라고요. 네네. 유니온 머티리얼, 이 페라이트 관련주로 엮여 있었는데 목표가 일단 달성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일단은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이 됐고 제가 이제 가장 초반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오늘 뭐 아모그렌텍이라는 종목이 페라이트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상승력이 좀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지금 대부분의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페라이트 이슈가 있었을 때 주봉 가격이 이제 6,200~300원대였는데 해당 부분도 지금 월등히 좀 뚫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부분에서는 뭐 거의 역사적 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익절을 일단은 한번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5일선에서의 좀 위치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좀 깨지게 됐을 때는 전량 일단 수익 실현 한 번 더 하셨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림목 매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페라이트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히토류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과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슈는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페라이트보다 더 자석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대체품들도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해당 부분으로 엔진을 대체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아마 2차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어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수익을 확정을 짓고 조금은 관망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은 페라이트 관련해서 크게 올랐었는데 일단은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페라이트 관련주들 최근 시장에서 뜨거웠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쉬어가는 동안 모두 다 좀 함께 쉬어가면 좋을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도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견이 나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세토피아라는 종목도 한 300~400%가 슈팅이 나왔고요. 앞서서도 언급이 됐었던 삼화전자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400%의 수익률이 나왔죠. 그렇게 치면은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은 100%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급등력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또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장도 보면은 좀 윗꼬리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또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의 환경도 좀 변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적어도 한 번의 11선 테스트는 한번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페라이트에 대한 추가적인 신규 이슈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빠르게 재진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이슈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에 좀 되돌림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주가의 눌림 이후에 약간의 물량 소화 이후에 슈팅이 나오는 것이 좀 정석적인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더 확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났을 때 그 부분을 지키고 수익화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나의 계좌를 좀 불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15분 정도 남은 시간인데요. 일단 우리 시장 오늘 미국발 훈풍의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상승 탄력이 조금은 더딘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가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을 좀 짚어보면 좋을지 오늘 또 가져오셨잖아요. 네네. 일단은 종가 베팅 종목 힌트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힌트입니다. 기후 변화라는 힌트를 주셨는데요. 이게 네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종목이겠죠? 그렇죠. 네, 뭐 기후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생각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온난화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죠. 예. 네, 그에 따라서 사실 파생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섹터를 조금 선정을 해봤거든요. 저는 해당 이슈를 벌써 한 2, 3년째 트래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관련돼서 조금의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할 때 방송에서 좀 자주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작년부터 기후변화가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올해도 그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타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또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의 키워드를 좀 기후변화로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날씨도 보면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기후 변화 속에서 저희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기후변화로 했을 때는 파생될 수 있는 섹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가장 먼저는 이제 기후변화가 안 생기게 만드는 탄소 배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들도 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재생에너지 쪽으로의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약간은 미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장 입에 들어가는 거, 먹는 거. 이거는 미룰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일정 시간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먹는 부분으로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조금 오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뭐 설탕 가격도 올라간다, 뭐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음식료품 중에서도 또 특별히 가져오신 종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음식료 섹터에서 이제 사료곡물 쪽으로 저는 픽을 했습니다. 뭐 이전에도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 이런 좀 움직이는 순서들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은 뭐 설탕 같은 경우는 워낙 12년 내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뭐 독보적으로 좀 대장 역할을 해줬고 또 사료곡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우리가 18일에 보고 있는 흑해 곡물 협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연휴 기간 때 아마 그 외신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많은 뉴스가 생겼습니다. 이제 튀르키예 협정 안에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이제 주먹 다짐을 조금 했거든요. 국기를 이제 빼앗아 가고 그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이 연장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분위기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이고 연휴 직전에 사실 조금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눌렸었던 이유가 만약에 곡물이 연장이 된다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이슈가 소멸이 되면서 단기적인 좀 차익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연휴 기간 안에 그 협정이 있었고 해당 부분에서 만약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 개파락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선제적인 대응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에 좀 부정적인 이슈로 발생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후변화에서 올해는 엘니뇨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1월부터 한 5월 정도 6월까지도 라니냐 효과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엘니뇨 현상이 나오고 있고 7년 내 또 슈퍼 엘니뇨라는 현상이 또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강수량도 많이 내게 되는데 이게 곡창지대에서는 사실 가뭄이나 홍수 부분으로 작년에도 굉장히 좀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에도 라니냐 효과 같은 경우는 3월에 끝났어야 되는 게 3개월이나 연장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엘니뇨 효과가 만약에 작황에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작황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게다가 뭐 인도라든지 뭐 브라질 기타 지역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또 반대 지역에서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마저도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홍수가 좀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이게 되면 지금은 조금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작황에는 기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먹을 거는 없는데 이 대체육들이나 이런 것들로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기아 인구수가 전 세계에서 16% 정도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3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허기진 사람들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좀 강화가 될 수 있고요. 설탕 가격이 올라가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2위 수출국인 인도가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브라질에 대한 작황이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곡물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을 걸어 잠그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땐 단기적으로 공급난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굉장한 패닉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산이 과잉하지만 기타 다른 곡물들은 다 수입을 많이 해요.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없는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 우리 음식료라든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우리 소비자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상 기후 현상, 뭐 엘니뇨, 라니냐 때문에 작황이 많이 감소하는 상황 속입니다. 근데 오늘 뭐 가지고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오르고 있는 설탕과 또 관련 있는 종목은 아니고 어떤 네네. 부분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곡물 트레이딩 쪽에 연관이 있는 회사를 좀 들고 왔는데요. 종목명은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곡물에 대한 이런 수출 제한이라든지 아무래도 물량을 잠그는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신송홀딩스는 자회사가 이제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나 대기업들 각국의 대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일정량의 이런 공급을 확보를 하고 이걸 다시 이제 도매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공급에 대한 이슈 차질이 생겼을 때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성홀딩스 자체가 뭐 간장이라든지 이런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원자재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후발로 만드는 뭐 간장이라든지 이런 조미료 부분에서도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해당 종목이 사실 이전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주가가 5,000원대에서 19,350원까지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관련된 섹터에서 좀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한일사료라든지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벌써 저점 대비 80% 90% 올라왔는데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점 부분에서 20%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그나마도 오늘 10%가 상승이 나와서 해당 가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은 크게 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튀르키예 당장 이런 흑해 곡물 협정만 안 되더라도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런 뭐 밀이라든지 이런 선물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사실 해당 섹터로 관심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신성홀딩스 11%가 넘는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8,660원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네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약간 눌렸을 때 매수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8,350원부터 8,550원인데 사실 뭐 한 2% 정도 주가가 조금 눌렸을 때부터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저는 뭐 현재가 바로 접근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일정한 9,000원 라인 때 여기 앞부분에 좀 슈퍼 매물대가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의 지금 거래량 동반해서 계속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굉장히 오랜 기간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업황이 턴되는 초반 부분이고 제가 유니언 머티리얼이 큰 수익이 나왔었던 부분도 가장 이제 이 주가가 하락하다가 첫 주봉상 양봉으로 돌리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신성홀딩스도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첫 양봉으로 바꾼 지금 고점도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고 주봉상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봉 월봉상 이제 스타트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로 1,500원 보고 있지만 만약에 곡물 쪽으로 좀 테마가 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차로 12,500원까지 상방 열어놓고 접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0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사실 해당 가격까지 빠지면 저는 손절보다는 오히려 2차 매수가로 물량을 더 확보해보시는 관점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더 낫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접근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료 곡물하면 신성홀딩스 말고 다른 종목들도 많잖아요. 네. 어떤 종목에도 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오늘 대장 역할로 해줬던 종목은 이제 한일사료라는 종목입니다. 한일사료라는 종목이고요. 원래는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가장 먼저 선두로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 위치 에너지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일사료가 조금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항상 이제 뭐 한일사료, 뭐 대주산업, 고려산업, 뭐 신성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항상 상승력을 끌어냈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아마 주고받으면서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늘 고려산업이 큰 슈팅이 나온 게 오늘 슈팅이 나오기 직전으로 보시면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료 사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돌아가면서 오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는 다른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0.46% 강보 합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2,512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장 초반에 상승하던 부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약보합거래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842선에서 종가가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그럼 마감은 어떻게 될지 예상해 주세요. 사실 뭐 이제 이 오전장에 대비해서 좀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오늘 좀 연휴 기간 때 이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슈가 많다라는 거는 수급이 나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거래 대금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8조 7천억 원이고 코스닥이 8조 7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2주 전이랑 비교했을 때 코스닥이 18조였고요. 코스피가 14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래 대금 총 자금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섹터가 동시에 상승력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쭈그러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한정적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슈가 많을 때 거래 대금이 적다라는 거는 윗꼬리가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또 특별한 이런 종목군들의 빠르게 쏠림 현상이 나오고 꼬리를 많이 만드는 이런 시장이 마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기는 하지만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이 상승 종목 수랑 하락 종목 수의 폭이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긍정적인 거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조금 거래소에서는 강력하게 좀 들어와 줬다.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이러한 수급적인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또 이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또 지수에 약간의 좀 눌림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데 오늘 또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호실적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네이버의 이제 잠정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2%, 영업이익이 8.4%가 늘어났는데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56.3%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카카오보다는 괜찮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89%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승력이 나온 게 일부 부분에선 좋지만 이게 지금 주가의 투심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네카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규제입니다. 지금 여전히 정부의 규제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고점부터 쭉 밀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강력한 규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좀 분할 상장이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단순히 실적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정부의 규제가 해소가 완전히 돼야 되고 또 이런 이 분할 상장에 대한 부분으로 투심이 악화된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네카오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일단 네이버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하고 거기에 주주 친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잘 가고 있단 말이죠. 네. 증권가별로는 약간 그래도 좋은 시각을 보이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 시각이 좀 다른데 카카오 같은 경우 시각이 다른데 어떻게 좀 카카오를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뭐 아마 다들 비슷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좋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카카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단 좀 장기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 분할 이슈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장 마감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지는 못하면서 마감까지 끌고 왔던 우리 지수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을 했고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히든카드가 될 부분들을 저희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봤는데 먼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애플 부품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일본 관련주 중에서 엔터주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께서는 사료와 식량 관련주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거 보시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네, 뭐 다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애플 부품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애플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연휴 기간 때 쉬었던 이런 나스닥장을 좀 끌어올리는 좀 주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두 가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 전체 시장 자체가 캐파가 좀 한정적이죠.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해당 부분이 뭔가 그 이전에 직접 고점들을 다 뚫을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LG노텍 같은 종목은 지금 굉장히 우하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발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워낙 많이 나왔었고 해당 부분이 이제 인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턴어라운드에 좀 시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또 애플과 관련해서는 이런 XR이라든지 미니 OLED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선익 시스템이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에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연관 섹터에서의 좀 대장주들을 좀 지켜보신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성장세에 대한 한계는 명확하게 좀 지어놓고 해당 섹터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발 엔터 같은 경우 사실 일본으로 굳이 영역을 제한하지 않아도 그렇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문화라는 거는 한번 침투력이 강력하게 생기게 되면 이게 조금 거스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이런 아티스트가 BTS를 정점으로 지금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 과거에 유튜브 1억 뷰 찍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뭐 2주 정도면 1억 뷰 찍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1억 뷰라는 게 엄청 어렵지만 그만큼 글로벌적인 인지도가 높아졌고 새로 나오는 아티스트들조차도 굉장히 빠르게 그 브랜드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뉴진스 같은 경우는 거의 BTS와 맞먹는 정도의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에서 길러내는 이 스킬 자체가 이제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일본발을 좀 보는 거는 에스파의 좀 복귀를 조금 더 힘을 줘서 좀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섹터 자체가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코로나 이제 종식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세팅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식량 사료주는 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앞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관심되는 섹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앞서서 엔터주 짚어주셨잖아요. 엔터주 네네. 같은 경우 오늘은 좀 힘이 빠진 모습인데 네네.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조금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엔터주들이 52주 신고가를 찍은 상황이고 또 굉장히 좀 강력한 주가의 우상향 기조들이 나왔었거든요. 뭐 저조차도 JY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터 섹터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만약에 한 번에 한 15%에서 20%의 좀 강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강력 매수 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셔도 좀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만약에 본다면 큐브엔터나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라인업들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발 이슈로 워낙 강력하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아티스트까지 붙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라인업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의 좀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엔터 산업에서 좀 묵직하게 그냥 엔터 산업에 대한 성장만 보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가장 깔끔한 JYP를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에 대한 전략도 한번 제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현재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는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이 네. 지수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CPI 쪽에서는 뭐 유의미한 하락 기조가 나오기는 할 텐데 제가 사료곡물 쪽을 보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런 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율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하락 기조가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뭐 설탕 가격 오르고 뭐 사료곡물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좀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쪽으로 연결이 되기보다는 경기 침체로 넘어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CPI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런 경제 생산자 물가 지표라든지 기타 지표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해당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시각이 경기 침체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좀 안 좋은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으로만 마련이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약간의 조금 확인하는 정도로 좀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PI 이슈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는 정도로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전략 챙겨가시고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